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싱그럽고 상큼한 4월 말에 봄에 아주 상큼한 기분이 들어오는 그런 아침인데, 오늘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하며 그나마 다행이다. 나스닥도 많이 이제 상승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 그런 장으로 아침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한국 증시는 불안의 벽을 타다가 미끄러진 그런 날들이 요즘 이어지고 있죠. 네. 증시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그 질을 타고 불안의 벽을 여러 그 리스크들이 있지만 그 리스크들을 잘 극복하고 충분히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미끄러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들을 불안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간단히 한번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지 미국 시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한국과 미국 우주탐사 공동의향서 서명 예정이 되어 있다. 우주통신과 달 연구 개척에 서로 연구에 협력을 하자. 오늘 항공주, 우주항공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CS가 1분기 고객 예금 인출 규모가 91조에 이르고 있다. 박살이 났네요. 미국 CS. 자, 루이비통 모 헤네시 LVMH가 유럽계 최초로 시총 5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가 한 450조 원, 4,500억 정도 달러인데 루이비통 모 헤네시 LVMH 5천억 달러, 유럽 기업치고는 최고의 그러한 그 시총을 달성했는데,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 명품에 대한 사랑은 아주 멈추지가 않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롯데 옆에 있는 신세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명품 매장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아직도 그 끊이지 않는 명품 사랑을 열기를 보게 됐는데, 여전히 명품에 대한 생각은 불황일수록 더 잘 팔린다. 그렇죠? 여기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면서 팔리는 게 더 많아지고,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가 더 커지면서 커졌으면 줄지 않을 게 바로 명품 시장이다. 또 명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시간과 노력과 랩테이션이 쌓여야 될 굉장히 생각보다도 진입장벽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그러한 종목이네요.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23.4,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ING는 선진국 중앙은행들 금리 정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 신차 재고가 전년비 58%나 상승을 했네요. 판매 가격 하락 압력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이 재고 증가 이 부분이 향후의 소비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뉴스는 애플이 MR 헤드셋을 공개가 곧 임박을 하고 있다. 아이패드와 연동돼서 최소 $3,000 수준의 고가의 MR 헤드셋이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우리나라도 MR 헤드셋 관련주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애플페이가 생각보다도 아주 기기도 잘 깔리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현대카드의 고객 증가가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아주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애플의 파워가 삼성전자의 본토인 국내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애플의 MR 헤드셋 $3,000 하더라도 살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잘만 만들어낸다면 돈은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0.31%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약세. 그러나 원화가 반대로 강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화가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나라가 달러가 약세일 때도 원화가 약세인, 반대로 가지 않고 약세인 케이스가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일어날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주식시장도 박살나고 원화도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시절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살짝 재현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불안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일 때 다른 이중 통화들은 강세로 돌아왔었는데 우리나라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정치적 불안이 시장을 더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원달러 환율이 1333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1333원. 약세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제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두들겨 맞은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워낙 약세가 주식시장을 두들겨 팬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물량을 부어버리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연계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은 0.41% 상승해서 1998달러, 2000달러가 깨진 상황이네요. 네,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살짝 14%가 올라왔는데 각 국가들이 리튬을 국유화했다는 거죠. 국유화. 그래서 향후에 가장 큰 호주가 아니라 칠레가 국유화를 했고 이제 호주에 대한 의존도가 아시아 시장에서도 그렇고 유럽 시장에서도 호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칠레의 리튬 국유화는 가격에는 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막 서로 상승과 하락 요인이 막 섞여서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튬이 국유화되면 전기차 전환의 위협을 많이 가하겠죠.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 여기다가 중국이 최근에 이제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줄 거라는 가정, 이것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 가정은 배터리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반으로 떨어질 거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데 어떻게 깔아야 가정이 맞아 떨어질 그 가능성이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면 양극재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테슬라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미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2년짜리는 4.1415, 4.9bp 하락을 했네요. 10년짜리는 3.509, 네, 10년짜리도 6.3bp 하락을 하며 금리는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WTI는 1.08% 상승해서 78.82달러, 애플은 0.17%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1.54% 하락해서 162달러, 엔비디아도 0.28% 하락, TSMC는 0.94%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져서 2.67%.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한국도 수출하지 말라. 이 뉴스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나마 어제 삼성전자는 생각보다도 강하게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 시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판매가 없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과거 같은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도움이 됐을 건데 두 회사를 막지 않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중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서 반도체 시장을 다루는데 그렇게 유리하게 우리에게 나올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걸어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메타 플랫폼스는 211달러로 마이너스 0.05%, 너블록스는 4.55%나 하락을 했네요. 38달러, 40달러가 무너진 메타가 지속적으로 시장, 지금 AI와 메타, 로봇 세 개가 지금 시장에서 지워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벌써 2개월째 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순환매라도 좀 반등이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만 달러를 호가하면서 크게 상승하면서 이번 시장의 가장 위너 중에 하나였던 우리 비트코인이 27,30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유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익 실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규제책들이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이 나름대로 가격을 토해내는 올라가는 상승분을 토해내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오늘 새벽에 하이 투자증권의 자료를 읽다가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줄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시장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급락을 했다. 그렇죠? 현재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급락해서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향후의 경기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일단 경기 선행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급락을 한 모습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리포트에서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시장의 지금 부정적인 경제 펀드멘탈 지표 중에는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의 많은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미국 CDS 프리미엄이 올라왔어요. 네, 미국 CDS 프리미엄이 약 150, 140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 미국 CDS 프리미엄을 오랜만에 봤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CDS 프리미엄 1년짜리 오른쪽에 있고요. 1년 동안 55p 정도 올라와 있다는 1년짜리가 55p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미국의 1개월 T빌 금리 급락도 부채 한도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고 있다. 미국의 아주 T빌이면은 1개월짜리 아주 초단기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뭔가 부채 한도의 불확실성, 그렇죠? 국채로만 돈이 몰려가는 그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이 현재 경제 펀드멘탈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지표 중에 TGA라는 게 있는데, Treasury General Account라고 해서 미국의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 이런 가능한 어떤 자산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재무부가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러한 현금의 사용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것도 불안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홍콩과 중국이 미국 달러를 축소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저기 마이너스에 있다는 것은 홍콩과 중국이 두 나라가, 중국에 있는 두 나라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많이 팔았다. 이런 것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펀더멘탈 중에서 불안한 요인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줄고 있다.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퀄리티 있는 경기 활성화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모습, 이것도 시장의 불안적인 부정적인 요소로 애널리스트는 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이 투자적 애널리스트는 긍정적인 면도 봤죠.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속에서 서비스 업황은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 지수 중에서 서비스 지수는 상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유로 서비스 PMI 지수도 플러스이고, 독일 서비스 PMI 지수도 플러스이고, 프랑스 서비스 PMI 지수도 플러스이고, 미국 서비스 PMI 지수도 플러스를 나타내는, 그래서 서비스 호황이 현재 경기가 침체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떠받치면서 밸런스를 유지해가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는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전일 한국 시장은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쏟아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정치적 불안감.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이 삼각관계 속에서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점, 여기에 오럴 리스크가 더해지며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이게 주식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마침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주는 기업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SG에서 CFD 관련 계좌에서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하한가로 들어가는 모습,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 위주로 때렸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종목으로 오늘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이슈는 늘 단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중국도 러시아도 확전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선을 확대시킬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는데 한국과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중국은 반도체라는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필요한 그러한 전략 물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확전을 좀 피할 가능성. 그래서
정치적 이슈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일 한국 시장에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걸 보는데 상승 동력은 며칠간 선빵을 맞았다는 거죠. 미리 한국 주식시장이 선빵을 맞는 것도 오늘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그럴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오늘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 전망되면 새로운 바닥을 찾는 그런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따라서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가 5월 4일인가요? 미국 FOMC가 바로 열리죠. 다음 주 정도에 열리는데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제 금리를 한번 올리고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신호가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면서 이번 주는 작은 변동성이 시장에 자주 나타나면서 굉장히 작은 소형주 중심으로 선순환이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종목 그러한 과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너무 급하게 보는 역효과죠. 네. 밈 주식이라든지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재가격이라든지 사람들이 좀 이 가격 2차전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프라이싱과 밸류를 받아야 되는가 그 빠떼로 아저씨처럼 막 지 맘대로 세상에 재단을 해서 우리 주린이들이 혹세무민을 하다가 결국 다 내동되겠지만 그 사람이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그 뭐랄까 시장에서 뭐 빅마우스처럼 왔다가 다 사라지죠. 그렇게 외쳤던 사람 중에 1, 2년 이상의 논리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SG CFD 계좌가 오늘도 출연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수적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해서 올라올 때 자기의 불려있던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고 싶네요. 지금 형성되어 있는 단기 테마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뭐가 단기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뭐 비디오, 농업, 뭐 히토류, 곡물이죠. 히토류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테마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추격하시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이죠. 방산 정도는 좀 해볼 만하다. 이미 이제 올라왔는데 현대 로템이 지금 35,000원 정도 가격인데 4만원, 4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방산,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의 전력 기기를 만드는 기업들, 뭐 현대 일렉트로닉 이런 것 종목들은 좀 튼튼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좀 사서 견디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지 폐배터리는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다. 폐배터리는 지금 리튬을 국유화 시킨 다음에 결국 리사이클링에 관련된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바닥을 치는 폐배터리들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상황일 때 가장 먼저 선두권에 나타날 확률. 로봇도 이제 거의 바닥에서 꿈틀꿈틀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순환매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견뎌야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현재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며 잘 견디고 뭔가 힘들죠. 나만 힘들진 않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다. 이 장에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1%도 안 된다라고 보시고 좀 견디셔야 합니다. 요 며칠 저도 시장을 볼 때마다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 오면은 푹푹 나가 떨어질 정도로 어려운 장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빨리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는 반등이 될 것 같아요. 이틀간 두들겨 맞았으니까 올라올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담하고 믿을 만한 사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나 또 뭔가 새로운 종목을 찾으실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방향성을 찾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특히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종목들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꼭 카페에 한번 방문을 해서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거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잘 견디면서 정중동하면서 장을 계속 지켜보는 좀 바라보면서 묵묵히 좀 견디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